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에 첫 번째 나왔던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들도 좋았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1% 넘게 올랐고 야간 선물은 1.3% 넘게 올라서 우리 증시 어제 부진을 딛고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반도체 업종 지수가 4%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내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매도세에 좀 시달렸죠. 오늘 장에서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 관전 포인트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뭐 다우 S&P 500 뭐 다 올랐고요. 나스닥과의 러셀 2000 지수도 2%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형주들도 봐도 뭐 애플이 3.7%, 메타 4%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역시 4%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고르게 매수세가 유입돼서 시장에 어떤 큰 돈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뭐 일부 업종, 유틸리티라든가 부동산 업종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IT가 무려 업종 지수가 3%나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리드, 그 흐름에 다른 종목군들이 따라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데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제 보여드린 표입니다만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성장 전망, 그러니까 GDP는 유지했잖아요. 뭐 2.1이나 2.0이나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은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 전망은 상향했죠. 그러니까 고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물가 전망은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면서 실업률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성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착륙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내리는 게 아니라 침체를 예방하는 금리나 주식시장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이런 걸 뒷받침해주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지표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필라델피아 연은지수가 원래 마이너스 생각했거든요. 근데 1.7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세부 항목 중에서 고용 데이터도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당초 한 23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1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계속해서 그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도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보여졌고,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는 마이너스 0.1을 기록했는데 이게 예상치가 마이너스 0.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상치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표들이 대체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표 좋으면 연착륙이네, 이런 어떤 공식으로 투자자들이 반응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 연착륙이면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뭐 그 인하 직후에 시장이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12개월 후에 증시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두면 12개월 있다 돌이켜봤을 때 수익이 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갔던 2001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역시 매수를 유입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코멘트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내 0.75, 그러니까 또 한 번의 0.5%포인트 인하가 될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2년 동안 토탈에서 2.5%포인트 정도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인베스트 같은 데서는 연준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뭐 물가 잡고 고용시장 억제시키고 실업률 높아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서 위험자산,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원자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고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다가,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물론 이제 최근에 유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고 중국이 디플레를 수출하고 있어서 물가 부담이 낮다라는 점, 이거를 주목한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경계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건들라, 이거 채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 지표로 볼 때. 그래서 9월이 증시 침체의
시작이 될 거다. 경기 침체의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록도 선거 전이라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약세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한 8대2 그 정도 비율로 상승 기대치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BMO에서 증시 전망을 6,100까지 잡았어요. 올해 연말에. 그래서 에버코어가 기존에 6,000으로 가장 높은 전망이었는데 BMO가 6,100 정도까지 높여 잡아서 가장 높은 전망을 했고 아마 이 표가 되게 오랜만에 등장하는 건데 한동안 증시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증시 전망하는 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최고치 경시라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증권사별로 목표 지수대를 또 변경하는 그런 증권사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5%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종가로는 4.3% 정도 상승을 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지수가 51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애플이 또 오늘 3.7% 그러니까 한동안 고전했잖아요. 근데 애플이 그런 징크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하고 뭐 그 단기로는 그 전후에선 좀 약하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더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그런 패턴 때문인지 몰라도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은행주가 올라가는데 사실 금리를 내리면 이자 대비 대출 금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대 마진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건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 연체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올라갔는데 사실 오늘 뭐 올라간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뭐 특징주를 뭐가 올라갔다 이렇게 꼽기는 좀 애매합니다. 뭐 대표적인 특징은 사실 테슬라죠. 테슬라가 7%나 올라가기 때문에 뭐 특징주로 또 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외 종목군으로 보면 뭐 이런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경계 요인은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동시만기일이잖아요. 5조 1천억 달러 정도 되는 동시만기인데 최근의 상승 콜옵션이 되게 몰려 있어서 콜옵션이 끌어올리는 옵션 효과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9월 만기 다음 주에 약했다라는 거 실제로 보면 이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금리나 단행된 다음 주라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9월 만기 다음 주 전통적으로 약세 보이는 징크스가 있어서 이제 입어야 될까. 근데 9월이 원래 약세장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엔 9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를지도 몰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 23일 이후에만 무려 8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이 매도가 좀 멈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매도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8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우선주 포함하면 9조 원이 두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한 매도가 멈춰줘야 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기대가 될 텐데 이게 도무지 멈춰주질 않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또 1,400만 주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제 매도 피크가 통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냥 통과만 하고 있죠. 꺾이지 않고. 이 매도가 모건 스탠리 여파로 그냥 어제 한 방에 몰아서 그냥 일시적으로 급증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궁극적으로 두 종목만 집중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가 오늘 풀리는지. 사실 코스닥도 그렇고 중성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락장 배팅이 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만 파는 건데 이게 완화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중형주 흐름이 제일 좋고 소형주 흐름이 그 다음이고 코스닥 중형주도 그 다음이 되는데 대형주 업종 지수가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대형주도 잘 보면 여기다 하이닉스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을 딱 집어넣으면 이 두 종목이 대형주 업종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고 말 바꾸면 뭐냐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종목들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그러니까 반도체주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 나서 보면 종목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밀린 숙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숙제를 한 상태라서 이제는 반도체주들도 상승 대열에
합류하거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 게 오늘이 진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업종이 반응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지수가 5포인트밖에 못 올라갔지만 상승한 종목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뭐 상승한 업종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 주도적으로 올라갔던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 그러니까 두 개가 유난하게 강세를 보이고, 그 외에 이제 보험업종이 좀 강세 보이고, 근데 나머지를 보면 대체로 뭐 1% 이하, 0.5% 안쪽에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안 올라간 업종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올라간 업종 중에다 몇 개가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종의 어떤 변화, 또 업종별 수급의 어떤 집중도,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첫 번째로 반응한 날이 오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집중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FOMC 결과 미국 증시는 하루 늦게 반응을 했고 우리 증시도 하루 늦게 반응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2%, 엔비디아가 4% 정도 올라가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진정되는 계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대규모 매도 공세가 좀 이어져서 초반에 미증시 때문에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또 매도세가 가동이 되면서 시장을 찍어 누르는 계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금투스의 유예 쪽으로 일단은 좀 굳어져 가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좀 종목들이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쪽에서 이제 제약, 2차전지, 반도체, 어제 제약이 제일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어제 좀 덜 올랐던, 오르지 못했던 또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하락했던 반도체, 이런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게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역대 연간 낙폭 6위예요. 왜 이게 뭐 지금 경기 침체 때나 구경하던 반도체 침체 사이클에서나 보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뭐냐면 삼성전자 낙폭이 너무 오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간 70%가 넘게 올라갔던 종목이 연간 상승률이 8%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주가 낙폭이 너무 과도하게 커 있는 상태라서 최근에 매도세는 어떤 업황을 고려한 매도세도 있겠지만 그냥 수급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증시하고 연결지어서 본다면 우리 증시가 좀 과도하게 못 올라 있는, 눌려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오후 방송은 평소보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외부 일정이 있어서 평소보다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제 시간에 안 올라와도 오늘 좀 평소보다 늦게 올려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하기나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방송 올라갈 때 표기가 되니까 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